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23번 문항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항은 우리가 생소하진 않은 익숙한 어떤 제재가 출제되었죠. 뭐냐면 에키슨과 시프린이 주장한 정보 처리 모형에 근거할 때 학생들의 부호화를 촉지하기 위한 교수활동 중 조직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습하시면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조직화 전략의 적절한 예시를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네 개가 모두 조직화는 아니니까 나머지 두 개는 또 다른 부화 전략이 되겠죠. 그 부화 전략에 대한 예시들을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 객관식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럼 서술형 시험에 충분히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을 물어보는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반드시 아마 예시를 들으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예시들을 이러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객관식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키슨과 시프린의 정보처리 모형에 근거했을 때 조직화 전략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이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읍 인체 순환기 체계, 어떻게 인체에 예를 들면 피나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순환기 체계와 유사한 펌프 체계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 즉 순환기 체계와 유사한데 그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펌프 체계에 연결해서 인간의 순환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정교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교화 전략. 즉 내가 그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배경을 바탕으로 그걸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교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화는 한마디로 정보의 연결성인 거예요. 어떤 정보의 연결성이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 배워야 될 지식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보다 쉽게 그 내용을 혹은 보다 유의미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순환기를 설명할 때 펌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빗대어 설명을 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교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3번 니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자 하천에 흐르는 방향, 특징 등 범주로 묶은 도표를 제시했다. 그러면 바로 조직화가 되겠죠.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 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주나 유형을 반드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묶어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이면 뭐가 좋겠어요? 내가 묶어야 되는데 인지적 부하가 줄어들고 이미 묶여져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니까 내 인지 구조도 체계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위계성을 이루고 있고 내가 학습한 내용도 위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힘 중 마찰력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자 등산화, 밑창, 체인과 같은 사례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다. 사례를 제시했다. 이건 어떤 전략에 해당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교화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자 할 때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면서 사전 지식과 기존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찰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등산화나 체인이나 자동차 바퀴 이런 것들은 살면서 쭉 자기가 봤던 사례들이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례를 제공하면서 마찰력을 쉽게 설명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쉽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도 기존에 존재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교화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식물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자 식물을 종자식물과 포자식물로, 다시 종자식물을 속시식물과 겉시식물로 구분한 위계도를 사용해서 설명했다. 이건 당연히 조직화 전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이게 에키슨과 시프린이 제시한 정보처리 모형 중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신 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화의 핵심은 정보의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정보와 내가 새로 배우게 될 정보 간의 연결성, 혹은 새롭게 배울 정보들 간의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붙여서 암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대서양이 영어 A로 시작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도 모두 A로 시작하니까 대서양을
뭐 이게 어디 근처에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처럼 뭔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 속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교화 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정보에 대한 연결성과 더불어서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잘 연결해내는 거. 그 다음에 조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기억 속에 저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심사화는 설명할 때 두 가지 정보 체계를 나누어서 제시하는 거. 인간의 기억 체계는 언어 정보 체계와 그리고 언어 기억 체계와 심상 기억 체계 두 개 따로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과라고 하는 어떤 대상물을 보면 사과라고 하는 상징, 언어의 상징으로도 기억을 하지만 사과의 빨간색, 동그란 모양으로 또 그림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해 넣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저장을 할 때. 그러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그림이나 어떤 이런 시각 자료를 많이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화는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를 함께 제시해서 이해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맥락화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걸 학습할 때 그 지식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 맥락, 그 상황을 함께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교육학 시험이 아침 9시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학 공부도 아침 9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침 9시라는 시간에 교육학을 공부했을 때 그 어떤 해가 떴을 때 어떤 느낌, 그 시간대 어떤 상황, 아침이라는 상황, 그 상황과 내 교육학 내용이 함께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인출될 때도 그러한 같은 맥락의 상황에서 훨씬 인출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 아침에는 주로 교육학, 오후에는 전공, 공부도 그게 인출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따져보면.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학습 방법을 바로 맥락화라고 한다. 즉 물리적, 정서적 맥락이 함께 학습되는 것을 어떤 전략으로 사용해서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을 맥락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